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며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매매 자체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하락세인데요.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마감 직전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상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오후 3시 현재 지난주 금요일보다 6% 떨어진 5,2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4조 5천억 원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규모의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 등만 상승세이고 나머지는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 모두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 넘게 내리며 천천히 위태로 온 상황인데요. 한때 하락폭이 7%를 넘으며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합쳐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 중이지만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6천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네, 전쟁 관련주들은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LNG 등 사업을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중 한때 10%대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강세를 보이던 방산주들은 다시 하락하며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현재 1,480원대 후반에 거래 중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6원 오른 1,493원으로 출발해 한때 1,499원까지 오르며 1,500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주간거래에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제유가 충격으로 인한 시장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어서 나라박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의 여파로 배럴당 110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 관련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쟁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영향인데 유가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유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6%가량 상승한 117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약 28% 오른 117달러 전후를 오가는 중입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100달러를 넘은 이후 110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동반 11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90달러 선을 돌파한 뒤 100달러를 돌파하기까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세가 가팔라진 건가요? 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폐쇄되면서 원유 수송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웨이트가 원유 감산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 회사 KPC는 지난 7일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에 대한 위협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 불가항력 조항은 산유국들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계약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면책 조항입니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도 감사를 시사했고 이에 앞서 이라크도 일부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 계속된 전쟁에 원유 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불가항력 조항을 이유로 감산하는 산유국들이 늘어날 수 있어 국제유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란 사태의 경제 여파, 당장 매일 보이는 주유소 간판부터 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0원, 전국 평균은 1,900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심리적 저지선을 돌파하기 직전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내 기름값부터 보죠. 오수영 기자,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 오핀에서 따르면 오늘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7.65원, 경유는 1,920.07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발발한 지난달 28일보다 각각 200원과 347원 넘게 오른 가격으로 조만간 둘 다 리터당 2,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휘발유 리터당 1,947.40원, 경유가 리터당 1,969.50원으로 경유값이 더 높습니다. 최근 하루 수십 원씩 뛰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더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제 카드를 꺼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이건 30년 만에 검토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제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게 된 건 급등한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가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석유류 제품의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6일에는 기름값 바가지처럼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과 매점 매석, 가짜 석유와 혼합 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데 나섰고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오늘 새벽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기도 했던 데다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지정학적 변수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원유 대체 공급선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충격 점검에 나섰죠. 네,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향후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각 부처 수장들의 보고가 이어졌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실물경제 영향 점검과 범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표했죠. 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기대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 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이용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고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카드사들이 조만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카드론에도 이중 장치를 두게 된다고요. 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카드론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섭니다. 카드론을 신청하면 전화나 대면 확인, 비대면 실명 확인 등 본인 확인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는데요. 앞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의 경우 신분증 4번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소액이체 확인, 생체 정보를 섞어서 2가지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화통화, 모바일, ATM에서 각기 한 가지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카드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카드사에도 은행권 수준의 피해 방지 책임이 요구됐습니다. 네, 이번 이란 사태를 틈타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 불법 업체들이 자체 제작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낸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제기일 이전에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주겠다는 문구 등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출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소에너지나 드론, 아트테크 등 유망산업 투자를 내세우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동 재건 사업인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도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담합 과징금 기준이 20배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솜방망이가 아닌 패가망신급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과징금 기준이 대폭 강화되죠.
네, 앞으로 업체끼리 가격 담합을 하면 그에 따른 매출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현재 비교적 중대성이 약한 담합에 대해선 관련 매출의 최소 0.5%에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이를 10%에서 15% 사이로 올리는 겁니다. 하한 기준으로 20배에 이릅니다. 중대한 담합과 매우 중대한 담합의 경우에도 하한 기준이 각각 15%, 18%까지 강화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즉 사익 편취 부과 하한 기준율도 지금보다 5배 오른 100%가 됩니다. 들어보시죠.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공정위가 논의 중인 전분당의 가격 담합에 비춰보면 최소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 업체 4곳의 담합 매출액은 앞서 조사한 설탕이나 밀가루보다 많은 약 6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경우 적어도 10%인 약 6천억 원 이상, 최대 20%인 1조 원을 웃도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위반 반복에 따른 가중이 미미하고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 요소도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10%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까지 가중되고 감경 비율도 축소해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4월쯤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 행위 시점에 시행된 고시로 적용되는 만큼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주식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은 주식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최대 30%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인 투자자라면 현재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6에서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 안팎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금이 약 7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200만 원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약 5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되고요. 실제 세금 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반도체가 호황을 맞은 삼성과 SK가 대규모 채용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까지 가세했습니다. AI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그야말로 사활을 건 쟁탈전에 돌입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현대차가 또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군요. 네, 현대차가 이번 달 중으로 경영 지원 등 일반직과 연구직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채용 공고를 하고 4월에서 5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5월에서 6월 직무 면접, 7월 이후 입사 예정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에서 연구 인력들은 현대차 의왕연구소나 남양연구소 등에 배치가 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0월에도 연구개발, 생산, 제조 등 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신입 경력사원을 뽑았는데 5달 만에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나스닥 상장이 유력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 아틀라스 로봇 관련해서 로봇 운영 책임자, 선임 전기 엔지니어, V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띄우면서 전문성 보강에 나섰습니다. 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채용 일정이 더 빠르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18개 계열사는 내일부터 해서 신입사원 지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 인공지능 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청년 채용 확대에 나서며 5년 동안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내일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는데요. 경기 이천과 청주 캠퍼스 등에서 일할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인력으로 박사급 인력까지 모집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청주와 용인에 40조 원을 쏟아붓기로 한 SK하이닉스는 HBM 생산 라인을 돌릴 핵심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업종의 경계가 사라진 이 같은 재계 AI 인재 3파전이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한국 상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과 부산 해운대 같은 핵심 부초는 물론 수원과 판교,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요충지에도 잇따라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이 지커가 구매력이 높은 수도권 곳곳에 깃발을 꽂는군요. 그렇습니다. 지커 코리아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사 중 한 곳인 H모빌리티 GK가 지난달 20일 지점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성남시 분당구에 각각 인천, 분당 전시장을 세울 예정이고요. 용인시 기흥구에 수원 전시장을 차립니다. 수원 전시장의 경우 주소는 용인시지만 수원시 영통구와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해당 딜러사는 이곳에서 근무할 영업 직원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커 코리아는 또 인천시 남동구와 수원시 영통구에 서비스 센터도 마련합니다. 앞서 또 다른 딜러사인 GK 모빌리티는 지커 대치전 시장의 인력 채용에 나선 바 있어 서울 거점은 대치동이 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 BYD와 같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커는 전략이 좀 다르군요. 네, 구매력이 입증된 지역을 공략해 럭셔리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부울경 공략을 위해 부산을 거점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해운대에 부산 전시장을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첫 상륙 모델인 중형 SUV 7X는 패밀리카 수요가 높은 고소득층을 겨냥합니다. BYD의 한국 진출 이후 저가 공세가 펼쳐지면서 최근 전기차 가격 낮추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커의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도 국내 전기차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6,300선까지 파죽지세로 올랐던 코스피가 앞서 보신 것처럼 5,000선 초반까지 주저앉은 가운데 이를 매수의 기회로 여기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빚까지도 받으면서 대형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1조 원 넘게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5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말 잔액인 39조 4,250억 원보다 3% 넘게 늘었는데요.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단 4일 만에 1조 3천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2년 12월 말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잔액 규모입니다. 증가 속도도 빠른데요. 닷새간 마통 잔액이 이렇게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영끌과 비투가 급증하던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입니다. 네, 예금에서도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증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가 폭락하자 주식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한 고객들의 머니무브가 뚜렷했다며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도 예금 잔액이 줄어 예금 감소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와 관련됐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5일 기준 994조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8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자금 성격의 요구 불예금도 8조 6천억 원 빠져나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